네,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의원입니다. 김동만 이사장님께 몇 가지 일학습 병행제도 관련해서 좀 확인 겸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학습 병행제도가 이제 자격 연계가 있고 학위 연계가 있고 그러네요. 그렇게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일학습 병행제요. 예, 예. 그 일학습 병행제가 예. 자격 연계 방식이 있고 학위 연계 방식이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재학생들이 학습 근로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학습 근로자들이 어떤 연계형을 더 선호하는지 자격 연계형에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취업에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예. 근데 이제 2016년에 국회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중도 탈락률이 높고 1인당 그 훈련비 예산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1인당 1,81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그 이후에 1인당 예산 추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요? 예, 예.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평균이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총 예산이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총 예산이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총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 총 예산은 1억 8,897만 원이고 2018년에 예산이 1억 1,674만 원, 그래서 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한 20, 30% 늘었다면은 전체 예산이 비슷하게, 1인당 예산은 비슷하겠죠. 이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제가 작년 12월 18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럼 뒤에서 좀 가르쳐 주시죠. 잘 모르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 저희랑 기업은 3,000개예요. 올해 한 3,000개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훈련 비용이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관리 지표로 삼고 계산을 해보셨어야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한 2개월 돼가지고 그 예.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예. 위원님실 내용을 개선하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관리 지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중도 탈락률이라는 게 예. 좀 높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2016년에 32.9%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거는 제가 자료를 구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30.4%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도 탈락 부분은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소기업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일학습 병행 이제 기업의 경우에 점차 개선은 이제 되고 있으나 지금 일정 부분은 비슷한 그 양상을 사실은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일학습 병행제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훈련으로 이제 총 훈련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만은 기업 선정 강화와 더불어서 이제 기업과 학습 권리를 면밀히 관리를 해서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리 지표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게 2년 고용 유지가 46.1%입니다.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정도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중도 탈락률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뭐 이 사장님이 노동계에 오래 계셨고 해서 근로자들 입장을 잘 아실 텐데 좀 관리 지표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도제학교 사업을 신청할 때 작년 9월 달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가 이 도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과도하게 이제 하다가 이제 발표난 거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임금들 5천만 원 지원했는데 교사는 직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전체적으로 학교의 교사가 이 도제 업무를 해줄 기업을 찾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요?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업 발굴을 이게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교사들의 업무로서 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최근 아시다시피 현장 실습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 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내용 예, 알고 뭐 계시죠? 제주도에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사고의 문제도 있지만은 가서 하는 일들이 그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 채용된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36.9%입니다. 이게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있거든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을 좀 해야 그렇다면 이거는 학생들을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그 머리와 꼬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설명을 듣고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예. 이사장님 말씀인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진행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은 이제 훈련생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 실시도 하고 사전 교육 가이드북도 지금 만들어서 배포를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 자기가 나중에 직업 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위 연계형이 아니고 자격 연계형으로, 자격증 연계형으로 하는 이유가 취업을 염두에 둔 거라는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건데, 자기가 채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60%가 넘는다는 거는 이거 뭐 실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충분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님 지시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시죠.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학생들이 가서 뭐 잡일이나 아니고 단순 노동, 뭐 개인 심부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아까 현장 실습제하고 비슷한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제는 지금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라는 거를 지금 그 개정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법을.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노동권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업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표준 협약서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열정페이 비슷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직업도 직접 계약을 할 때 임원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시면 예, 예. 설문조사 답변 사례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이니까 예. 이사장님 그거 한번 직접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용 적극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채익 의원님. 예,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세 개 기관이 오늘 업무 보고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세 개 기관하고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네 개 기관이 오늘 업무 보고를 합니다만은 먼저 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 정말 대폭 수정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정부다. 또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겠다. 거의 그야말로 쇼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일자리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악의 이 취업률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이 최저임금 이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이 정부의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서 우리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최저임금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청년 일자리는
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명약관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계속 지금 민생 현장을 둘러봤는데 매우 심각한 국가의 전망과도 직결될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특히 식당 또 뭐 패스트푸드 여러 가지 요즘 마트 이런 데 가면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제 정말 더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5명 쓰다가 지금 뭐 2명, 3명으로 그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 정부를 내걸고 놨지만은 이 일자리 더 지금 줄어드는 정부의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최저임금 이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면서 업종별로 차등 있게 적용하는 부분을 우리 이 청년 미래 특위에서도 좀 정부에 제안을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또 산업부도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산업부 장관도 상당히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4개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 오늘 업무 보고에 지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보면은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일학습 병행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취업 사업, 블라인드 채용 확산 사업,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해외 취업과 관련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저는 본회의에서 해외 취업 지원 기관을 정부 내에 좀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걸 제안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동만 이사장님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이 해외 취업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구체적이고 또 전담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 이 좁은 우리 국토에서 이렇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해외에서 마음껏 꿈과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지원 기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인도네시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게 부존 자원은 많고 또 인구도 많고 한데 거의 지금 대한민국의 60년대 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새롭게 정말 꿈틀거리는 또 지금인 조코위도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그 전략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국가의 경제 발전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한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같은데 정말 꿈을 펼친다면은 전담 인력 여기 지금 외교부 차관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외교부라든지 또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또 우리 산업부 이래 연계해서 지원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지금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외국인 그 고용 허가제 이후에 해외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내 교육하는데 인권 어떻게 보면 유린 그 추운데 말이지 이런 반팔 입혀서 장기간 대기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면서 정말 이 청년 일자리 부분 오늘 이 국방부 차관 잠깐만요. 이 군대 생활이 정말 새로운 그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군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 업무 보고에서 쭉 보니까 뭐 일자리 이 아카데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매우 저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업인력공단 이사장께서 지금 한 2달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질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해외 청년들 지원청 일자리 지원 기관 또 컨트롤 타워의 일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지금 그 인력공단의 이사장 취임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소회를 한번. 예, 지금 뭐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요. 그래서 뭐 체감 실업률이 22.9% 이야기합니다만은 22.7%라고 그러지만 더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 취업의 이제 활로가 또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17년도에 이제 5,118명이 나갔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외국으로 더 이렇게 활로를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또 늘어나면은 관리까지 여러 가지 그 행태에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이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의원입니다. 김동만 이사장님께 몇 가지 일학습 병행제도 관련해서 좀 확인 겸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학습 병행제도가 이제 자격 연계가 있고 학위 연계가 있고 그러네요. 그렇게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일학습 병행제요. 예, 예. 그 일학습 병행제가 예. 자격 연계 방식이 있고 학위 연계 방식이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그 재학생들이 학습 근로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학습 근로자들이 어떤 연계형을 더 선호하는지 자격 연계형에도 선호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취업에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예. 근데 이제 2016년에 국회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중도 탈락률이 높고 1인당 그 훈련비 예산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1인당 1,81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그 이후에 1인당 예산 추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요? 예.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평균이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총 예산이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총 예산이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총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 총 예산은 1억 8,897만 원이고 2018년에 예산이 1억 3,1,600. 이게 잘못하면 아까 현장 실습제하고 비슷한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제는 지금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라는 거를 지금 그 개정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법을.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노동권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업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표준 협약서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열정페이 비슷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직업도 직접 계약을 할 때 의무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시면 예. 설문조사 답변 사례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이니까 예. 이사장님 그거 한번 직접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용 적극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채익 의원님. 예,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세 개 기관이 오늘 업무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세 개 기관하고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네 개 기관이 오늘 업무 보고를 합니다마는 먼저 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정말 대폭 수정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정부다. 또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겠다. 거의 그야말로 쇼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2년 고용 유지가 46.1%입니다.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정도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중도 탈락률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뭐 이사장님이 노동계에 오래 계셨고 해서 근로자들 입장을 잘 아실 텐데 좀 관리 지표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도제학교 사업을 신청할 때 작년 9월 달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가 이 도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과도하게 이제 하다가 이제 발표난 거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임금들 5천만 원 지원했는데 교사는 이제 직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전체적으로- 학교의 교사가 이 도제 업무를 해줄 기업을 찾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요?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업 발굴을 이게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교사들의 업무로서 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최근 아시다시피 현장 실습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 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내용 예, 알고 뭐 계시죠? 제주도에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사고의 문제도 있지만은 가서 하는 일들이 그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 채용된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36.9%입니다. 이게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있거든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파악을 좀 해야 그렇다면 이거는 학생들을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그 머리와 꼬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설명을 듣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사장님 말씀인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진행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은 이제 훈련생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 실시도 하고 사전 교육 가이드북도 지금 만들어서 배포를 지속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는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 자기가 나중에 직업 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위 연계형이 아니고 자격 연계형으로, 자격증 연계형으로 하는 이유가 취업을 염두에 둔 거라는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건데, 자기가 채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60%가 넘는다는 거는 이거 뭐 실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충분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님 지시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시죠.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학생들이 가서 뭐 잡일이 아니고 단순 노동, 뭐 개인 시부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74만 원, 그래서 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한 20, 30% 늘었다면은 전체 예산이 비슷하게, 그 1인당 예산은 비슷하겠죠. 이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제가 작년 12월 18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럼 뒤에서 좀 가르쳐 주시죠. 잘 모르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 저희랑 기업은 3,000개예요.
올해 한 3,000개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훈련 비용이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관리 지표로 삼고 계산을 해보셨어야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한 2개월 돼가지고 그 예.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네. 위원님실 내용을 개선하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관리 지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중도 탈락률이라는 게 좀 높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2016년에 32.9%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거는 제가 자료를 구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30.4%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도 탈락 부분은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소기업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일학습 병행 이제 기업의 경우에 점차 개선은 이제 되고 있으나 지금 일정 부분은 비슷한 그 양상을 사실은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일학습 병행제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훈련으로 이제 총 훈련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만은 기업 선정 강화와 더불어서 이제 기업과 학습 권리를 면밀히 관리를 해서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리 지표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